슬레이트 쳐? 응? 슬레이트. 이거 보고. 자, 안녕하세요. 피터팬입니다. 안녕하세요. 포크벨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특별한 날을,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맨날 세일 유튜브 타고 그런, 이쁘다. 멋있다. 저희 이러고 놀아요. 자, 저는 그 영상의학과 전문인데요. 그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혈관을 이제 막아서 치료하는 걸 제가 주로 하는데, 여성분들의 자궁근종, 또 남성의 전립선, 또 정맥류 질환 이런 것들을 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방심 혹은 제가 좀 잘못했죠. 근데 그런 계기가 있어서 이렇게 또 영상 컨텐츠도 나오고. 네. 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못 챙기게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긴 한데, 제 짝꿍 우리 뽕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궁근종 이야기인데요.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좀 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준비해서 화장까지 이거 뽕코벨표 분장 티 나나요? 머리도 하고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자궁근종이 정확하게 뭐예요? 자궁근종은요, 여성분들 그 자궁에 생기는 양성 혹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한 40대 넘은 분들의 40에서 50% 정도는 대부분을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한 혹인데, 암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양성 혹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에 있어서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 이게. 7년 전에 제가 그러니까 민트병원이 아니라 의원이었을 때 건강검진차 이제 자궁 쪽 초음파를 봤을 때 되게 쌀알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추적 검사만 하자라고 하고 넘어갔다가 7년 만에 제가 이번에 간 검사하러 갔다가 제가 6cm나 되는 혹이 근종이 생긴 거예요. 제 잘못입니다. 이게 5cm만 커도 아주 크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근데 제가 6cm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변명을 하자면은, 제가 의사잖아요. 가장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체크하는 게 있어요. 배 만져보기. 배 뭐 만져지는 거 없나. 그리고 또 여기 만져보기. 유방에 뭐 만져지는 거 없나. 내가 아무 생각 없겠지만 저 의사로서 그런 이제 의식을 갖고 만지는데, 이게 안 만져져요. 그래서 워낙 우리 뽕코벨이 날씬하기도 해서 웬만하면 만져지거든요. 그래서 별이 없구나 하고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또 증상이 없었죠? 뭐 불편한 게 있었나? 근데 자궁근종의 증상들이 어떤 증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생리량이 너무 많아진다. 생리량 안 많잖아. 저 안 많죠. 2, 3일이면 끝. 그쵸? 아주 깔끔. 그쵸. 네. 또 생리통. 뭐 약간 있는 둥 하지만 뭐 심하지 않고. 그거 뭐 한 서너 시간이면 없어지고. 네.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요. 이제 그 다음 증상은 이제 커지면서 생기는 압박 증상입니다. 이게 방광을 눌러서 소변을 자주 본다든가, 너무 커지면 이제 똥배가 나온다는 건데, 제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2cm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1cm에서 조금 넘는 정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항상 체크하니까 이제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엄청 커진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이 정도 사이즈로 자랐는데, 증상이 없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증상이 없는 자궁근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오늘부터 풀어가 보죠. 자, 그 전에 그래서 자궁근종이 잘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유전적인 거예요. 가족력, 형제, 자매, 부모님, 어머니 근종이 있는 분들은 더 잘 생기게 되는 유전적이 제일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이제 식생활하고 체형, 지방 뭐 이런 건데, 식생활로 따지자면 육류를 많이 먹는 분들, 우리 주의자에 가까운 거를 코벨입니다. 추구하는, 육식을 좀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비만, 체지방률 10몇 %? 10
14%. 체지방률. 이 참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지방률이 정말 이제 낮아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지 않거든요. 지방이 많으면 자궁근종이 더 잘 생기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방이 많으면은 그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으로의 전환을 많이 시켜서 여성 호르몬이 좀 더 늘어나거든요. 그럼 근종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이제 뚱뚱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더 근종이 잘 자랄 수 있는 경우고, 또 육식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근종이 더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제 뽕코벨은 그런 요인은 별로 없는데, 요인은 좀 가족력이 좀 있죠, 근데? 네. 엄마가 40대 때 자궁 적출을 하셨는데 지금 네. 엄마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근종 확인하고 엄마 그때 근종 수술했었어? 했더니 기억을 너무 30년이 넘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다 그러고 근종 때문인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자궁 적출밖에 방법이 맞아요. 없었다고. 예. 그래서 어머니께서 40대에 적출을 하셨던 히스토리니까 아마도 근종 때문에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가족력이 이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임신 출산 관계된 거예요. 왜냐면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 이제 생리를 안 하니까 임신한 기간 동안에 혹은 수유하는 기간 동안에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여성 호르몬 노출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임신 출산은 많이 하신 분들이 좀 덜 생기고, 임신 출산 경험이 없는 분들이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잘 생기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뽕코벨이 임신 출산하는 이 몸매. 그러면은 수녀님이나 스님들도 많이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수녀님 한번 시술하셨고 한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뽕코벨은 흔한 그 유전적인,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원인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가족력하고 이제 뭐 임신 출산 경험이 없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좀 더 발생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죠? 자,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유전력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종은 어쨌든 있었고, 그게 빨리 자라서 지금 만져지지 않는 증상이 없는 근종을 갖고 있는 50을 1년 놔둔 뽕코벨,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왜냐면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은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또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 50을 넘은 거에 대해서 고민이 돼요? 시술을 하면 되지? 이게 이제 폐경이 되면은, 자궁근종은 폐경이 되면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폐경되기 전까지가 지금 뽕코벨처럼 근종이 많이 자라. 그러니까 40대 초반에 있다가 하더라도 잘 안 자라다가 40 중반 넘어가면서 근종이 빨리 자라게 돼요. 근데 그 자란 다음부터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너무 커지면 문제, 혹은 안 자라면은 그 상태를 유지하면은 폐경이 된 다음에 근종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하게 치료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너무 커지면의 기준이 5cm라고 했는데 제가 6cm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언제 폐경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다려보자라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증상이 없잖아요. 증상이 없는데 제가 배가 나왔잖아요. 무슨 배가 나와? 쏙 들어갔는데. 수육 영상. 저희가 얼마 전에 호캉스 호텔 가서 수영을 했어요. 왜냐면 수영장 씬을 한 번씩 같이 찍자고 재미삼아. 그럴 때 제 몸이 그렇게 저는 배가 그렇게 나온 줄 몰랐어요. 제가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 1m도 안 되는 풀에서 지금 자맥질을 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보기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수영장에서 나가는 순간을 보세요. 배가 뿔룩해요. 근데 제가 만졌을 때는 그렇게 만져줄 정도는 아닌데, 여기 이거 약간 나왔어.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과연 6cm 정도 근종, 폐경이 거의 가까운 나이, 물론 5년이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제 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제일 안타까웠던 거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근종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발견되니까 수술을 하라고 그러고, 근데 수술하기는 싫고 증상은 없고, 근데 폐경되면 줄어든다는 말씀은 알고 계셔서 폐경때까지 그냥 버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행히 근종이 안 커져서 폐경까지 가고 그 다음에 줄어들면 제일 좋은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 뽕코벨처럼 유전적인 요인 말고 하여튼 뭐 색생활이나 이런 것도 아주 잘하는데 막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신 분 중에 한 10cm, 뭐 12cm, 어떤 분은 배꼽위까지 만져줄 정도로 크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현직 의사로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면
조금 작았을 때면은 우리가 다양한 비술적인 치료를 하면은 거의 티 안 나게 치료할 수가 있는데 커지는 걸 방치하는 경우 이게 제 문제라서 이렇게 되지 말게 똥배가 나오기 전에 치료하자. 이제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도 환자 오면은 그래서 꼭 말씀드려요. 첫 번째 증상이 없고 근종이 한 4cm, 5cm, 6cm 뭐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만져봐서 나오지 않을 정도의 크기라면은 일단은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지켜보자 말씀드리고 근종이 커지는 속도가 1년 단위에 1cm씩 이상 커진다. 그러면 그때 빨리 비술적인 치료 혹은 뭐 복강경이나 이렇게 해서 빨리 떼낼 수 있는 방법을 치료하자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에 6개월 있다 상태를 봤을 때 더 1cm든 커져 있다 그럼 7cm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네, 치료해야죠 그때는. 그쵸. 6개월 있다가 치료를 해줄게. 고마워요. 그 외에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있어요? 비술적 치료 방법 중에서는 하이프라고 해서 몸 바깥에서 초음파 열을 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이죠. 뭐 칼도 안 되고 뭐 찌르는 것도 없고 정말 비술적 그 최소침수 치료인데 아주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하이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뽕코벨 같은 근종은 하이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긴 해요. 왜냐면 근종이 물이 좀 많아. 우리가 나무 떼보면은 젖은 나무 물 붙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마른 나무 물 붙이기는 좋잖아요. 그래서 근종에 물이 많고 적음의 성격들을 보고 위치 이런 걸 봐서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는 분들은 하이프가 아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회복도 빠르고 근데 비싸요. 왜요? 그러니까 근종 보험이 안 돼요. 그래서 하이프가 비싸서 요즘 이제 색전술은 보험 돼요. 되고. 네, 그래서 비용이 한 3-4배 정도 차이 나요. 그래요? 네. 색전술이라고 해서 혈관을 막아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 전공인데 그러면 이제 근종이 커도 어느 정도 커도 말려버리면은 부피 한 60%가 줄어들거든요. 표현하기는 이게 감 말리면 이렇게 곶감 되잖아요. 그렇게 말려버려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커도 그렇게 마르면은 거의 티가 안 나거든요. 그렇게 치료할 수 있어요. 뽕커벨 내가 색전술로 치료해 줄게요. 다시 고마워요. 그 색전술 시술은 어떻게? 사타구니 쪽 있죠? 허벅지 안쪽에 이제 가는 바늘 하나 삽입해요. 그래서 한 2mm 정도 해서 관을 넣어서 근종을 먹여 살리는 혈관까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찾아 들어가서 그 근종 먹은 혈관을 막아버리면은 얘가 굶어 죽거든요.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뭐 크기가 커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하고 나서 주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큰 근종은 너무 큰 근종은 줄어도 작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크기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그러니까 너무 커서 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줄어서 골반 안쪽까지 들어갈 정도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치료할 수가 있어요. 째거나 이런 것도 없고 할 때는 거의 안 아파요. 한 30분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복강경도 무슨 구멍으로 내서 들어간다면서요? 그쵸. 그건 이제 1cm, 한 1.5cm 정도 구멍, 한 2-3개, 뭐 4개까지 뚫기도 하는데 일단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잘라내다 보니까 이제 출혈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전신 마취하고 수술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 수술 원치 않는 분들한테는 색전술 치료가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뽕코벨은 제가 이제 봐서는 뽕코벨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근종 비슷한 나이에 왔다가 다른 데서 적출하고 막 그러라고 했는데 환자분 증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추적 검사 해봅시다 말씀드려서 6개월 1년 봤는데 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폐경된 다음에 지금 한 50 중반 정도 되셨거든요. 이제 다 쭈그러들었어요. 근종이 치료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치료 안 하고 얼마나 좋아요. 수술도 안 받고 색전술도 안 하고. 그럼 제가 지금 6개월 후에 다시 추적 검사를 했을 때 자라 있으면은 그때는 저기 근종 시술을 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폐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거야? 근데 폐경이 쉽게 되지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과 관찰이 제일 중요하고 폐경 때까지 괜찮으면은 이제 그냥 둬도 된다. 내가 책임지고 뽕코벨은 내가 책임진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암이 되면 어떡하나? 혹은 내가 방심한 사이에 너무 커지면 어떡하나? 그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하면 되거든요.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게 할 필요도 없고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때 시술해서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노래 불러줘야 돼. 그, 그대요. 너무 두려워서 걱정해서 성급하게 불필요한 치료는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모든 거를 이렇게 다 보존하려는 능력이 있어요. 건강하게 보존하려는 신체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이제 불필요한 치료를 함으로써 그런 걸 깨는 거는 좋진 않아요. 배가 훌룩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계속 만져줄게. 커지나 안 커지나.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들은 지금처럼 운동 열심히 해서 체지방 늘리지 않고 또 채소, 과일 유지하면 돼요. 유지하라고? 그냥 그대로. 살 좀 찌우려고 그랬더니. 살찌우긴 해야 되는데. 근데 아마 그러지 않았으면 더 커졌을 거야, 아마. 더 커질 수 있는 유전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데 이 정도 유지하니까 그나마 덜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면 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못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제 저를 믿고 그냥 검사하시면서 그래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4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우리 여성 여러분 근종이 많이 자랄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관찰을 하면서 그래서 중간 체크해서 어느 시기에 적절한 치료, 비술적인 치료부터 최소 침수 복강경으로 떼낼 수 있는 근종만 떼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꼭 정기 체크를 받으시길. 아침에 일어나셔서 소변 보기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 방광이 빵빵하게 차거든요. 그럼 그 자궁 위로 올라와요. 올라왔을 때 제일 많이 잘 만져져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건 똥배, 만졌을 때 단단하다, 그러면 이건 근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릎을 세워서 배를 편안하게 하고 만졌을 때 단단하게 만져지면 그때는 좀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뽕크배는 걱정하지 마. 내가 맨날 만져주니까. 오줌이 말인데 만지면 배 되게 아프거든. 만지지 마 그러고. 뽕크배 믿고 따라올 수 있죠? 네. 믿고 따라가겠어요. 전 사실 바이크도 무섭고 요트도 무서워요. 바다도 무서운데 믿고 타거든요. 또 제가 또 잘 타요, 뭐든지.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피터팬이었고요. 저는 뽕코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끝났다. 밥 먹자. 우리 붉음. 이제 우리 뽕 오빠 가서 가자. 우리 영수 이거 언제 다 정리하냐 이거?